생강 자체는 열이 나는 효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유해 주거든요. 생강에 있는 항산화, 항염증 물질들이 치매도 예방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생강을 먹어가지고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분들은 생강을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권장 섭취량은 생강 자체는 굉장히 따뜻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일단 열이 나요. 그 열이 나는 효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차서 설사를 한다든지, 몸이 무거워가지고 피곤하다든지, 손발이 차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모든 병들 중에 열받아서 나는 병이 있고 냉해져서 나는 병들이 있는데, 냉해져서 나는 병들을 치료하는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생강이죠. 생강에는 아까 그 따뜻한 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분 중에 진저로라고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산화, 항염증에 해당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드시면 혈당이 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진저롤이 인슐린 분비를 잘 하게 해가지고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같은 염증들 있잖아요. 사실은 마른 사람 관절염보다는 뚱뚱하고 무겁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상체는 크고 근데 하체는 또 가늘고 해서 무릎이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생강하고 진피 같이 합쳐가지고 그 관절염의 성약처럼 우리가 처방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생강이 효과가 있어요. 사실 진저롤과 쇼가올이 항염증,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약 100여 가지가 넘는 항염증 물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절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치매 예방을 한다고 해요. 뇌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이제 예방을 하는데, 뇌에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매도 일으키고 하는데, 생강에 있는 항산화, 항염증 물질들이 그 반응을 억제해서 치매도 예방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는 손발 차고 소화 안 되는 분들한테 딱 좋아요. 얼굴 하얗고. 얼굴이 빨갛거나 검으면 열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고요. 얼굴이 좀 창백한 분들은 좀 몸이 춥고 냉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을 때 생강은 생강 껍질을 이렇게 벗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강 껍질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생강은 뜨거운데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분이고, 생강 껍질 자체는 부종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강은 껍질을 까지 말고 잘 씻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다만 너무 추워가지고 초기 감기나 이런 때 으슬으슬하고 할 때는 생강 껍질을 벗겨서 생강차를 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종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껍질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면 구하기 쉽고 하니까 막 많이 넣어서 진하게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양을 많게는 안 하셔도 돼요. 적당하게 한두 조각 해서 머그컵 같은 데다가 뜨거운 물들을 담고 그냥 냄새만 싹 맡으면서 마시면 그 생강 본연의 맛을 음미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시중에 파는 생강차나 뭐 이런 것들은 첨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뭐 이런 액상 과당 같은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좋은 생강 이렇게 좀 사셔가지고 잘 썰어서 통에 이렇게 넣어서 랩 같은 거 씌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뜨거운 물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한두 조각 넣어서 향기 맡으시면서 천천히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권장 섭취량은 보통 그냥 생강일 경우에, 마르지 않은 생강으로는 10g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제가 볼 때는 한 그 반 정도, 한 5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른 건강인 경우에는 한 2g 내외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임산부 같은 경우는 1g 이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 입덧이나 이런 거에는 효과가 있어요. 임신 초기에
초기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감기약을 줄 수도 없고 체했을 때도 드릴 게 없는데, 그때 이제 생강을 한 1g 내외로 해서 연하게 조금 드시면 그 입덧도 예방할 수 있고 이게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신 이제 한 4, 5개월 지나가지고 그때는 또 생강을 드시면 약간 자궁을 또 수축하는 작용이 있어서 입덧 시기에만 조금 드시고, 임신이 진행됐을 때 한 4, 5개월 지나서는 조금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계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 여름에 이제 날씨가 덥고 하면 찬물 많이 들이키고 하면서, 찬물을 많이 먹으면 먹는 순간에 시원해서 좋지만 뱃속이 냉해지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스태미너도 떨어지고 여름에 기운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속을 덮이기 위해서 우리가 삼계탕도 먹고 또 추어탕도 먹고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강계 소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은 생강의 강이고 계는 계피예요. 생강과 계피를 소주에 넣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한 잔씩 이제 먹으면 속도 데펴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강하고 계피는 약간 사춘 관계예요. 둘 다 뜨겁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피 들어가는 거에는 생강도 따라가서 양력을 높여줘서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이제 생강하고 계피의 차이는, 생강은 조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위장이라든지 뭐 부종이라든지 또 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계피는 피부 쪽으로 작용을 해요, 표로. 그래서 추울 때 등 쪽이 으슬으슬할 때 생강과 계피를 같이 먹으면 이것을 이렇게 날려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계피도 이제 순환에 작용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조심할 거는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피부 쪽으로 이걸 발산을 시키니까 피부 트러블이 있고 할 때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추가 있는데, 생강, 계피가 사춘지간이라면 생강과 대추는 반대의 성질이에요. 생강은 뜨겁고 대추는 차지는 않지만 물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생강은 사실 좀 통통하고 뭔가 물을 빼줄 게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른 사람들이 생강을 계속 먹으면 말릴 수가 있거든요. 부종도 빼주고 열을 계속 올려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대추가 추가가 되면 그 생강이 갖고 있는 성질을 살짝 중화시키면서 보강이 돼서 훨씬 또 시너지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분들은 대추를 많이 넣고 생강을 조금 넣으면, 대추만 먹으면 달고 좀 끈끈해서 소화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걸 생강이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대추를 6, 생강을 4 이렇게 가시면 되고, 좀 뚱뚱한 분들은 생강을 8, 대추를 2 정도 하면 자극적인 부분을 완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이 열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를 이렇게 보면 몇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초기에 제가 피곤해서 감기가 걸리면 약간 추우면서 으슬으슬 하잖아요. 그때도 체온이 한 37.8도 이렇게 가면서 춥거든요. 요때에 생강을 드시고 잠을 푹 자면 땀으로 열이 빠지면서 열도 내려가고 괜찮아지는데, 열이 이제 38도 넘어갔을 때, 이미 몸이 추운 걸 떠나가지고 뜨거울 때 생강을 먹으면 그 열을 더 올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이 진저올이나 쇼가올 같은 게 혈당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중에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뇨 약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또 생강을 먹어가지고 혈당이 더 떨어지면 그 순간에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강이 또 소화를 돕고 설사나 이런 걸 예방을 하는데,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장이 상처가 나서 이런 경우에는 생강에 매운맛이 들어가가지고 자극을 줘서 불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염증이나 궤양이 있는 분들은 그 치료가 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생강도 살짝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드셨을 때 뭔가 가렵다거나 불어 오른다거나 피부에 뭐 이런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생강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생강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생강 볼 때는 과일과 똑같아요. 좀 굵고 크고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이게 잘 상합니다. 그래서 보관도 잘 하시고 신선한 생강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생강이 사실 먹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강차를 티백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배 같은 것을 넣었어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생강차나 뭐 생강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으니까 당뇨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중년이어서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그 성분표를 보시고 당의 함량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생강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생강이 안 맞는 분들은 체질적으로 볼 때 마르고 열이 있는 분들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마르고 열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거나 붓는 게 있다거나 이런 때는 사실 좀 생강보다 뜨거운 것이 덜한 거는 귤 껍질 같은 게 있거든요. 진피라는 게 있어요. 관절염 같은 거에 쓸 때 생강하고 진피, 귤 껍질을 같이 써서 강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귤 껍질 같은 경우는 생강보다는 살짝 뜨거운 게 덜하니까 부작용도 아마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추를 잘 응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강과는 음양이거든요. 생강이 굉장히 뜨겁고 대추는 그거에 뭔가 상쇄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추를 적절히 활용하시고 거기에 생강을 좀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은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잘 안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생강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나이 들수록 굉장히 친해지면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고려시대부터 사실 생강을 약으로도 쓰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친숙한 음식이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몸의 면역력도 높이고 여러 가지 염증 반응도 줄일 수가 있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관절염 같은 거 있는 분들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생강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